딥러닝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최적화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공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시전 사이언스라고 하는 곳에서 최적화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은 아주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가장 모티베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처럼 라이프 가드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변에서 라이프 가드를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목적 또는 목표는 가서 그분을 최대한 빨리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경로 또는 패스가 A, B, C 중에서 어떠한 패스로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경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가, 또는 이 경우에는 무엇을 최소로 할 것인가. 거리를 최소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최소화? 예, 그러겠죠. 최대한 빨리 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시간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경우라고 이 문제는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ABC 중에서, 근데 ABC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x로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정해지면 x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 모래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이 x의 거리가 주어지면 이 거리가 주어질 테고, 그럼 이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시간은 이 거리에다가 이 라이프 가드 또는 여러분이 모래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속도겠죠? 그래서 거리에다 속도를 나누면 시간이 나올 테고, 그걸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이거는 이 거리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물에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수영의 속도가 있겠죠? 그 시간을 T2라고 해서 여기를 T1 플러스 T2를 최소로 하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X가 정해지면 모래에서 여러분이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속도와 수영을 할 때 최대의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주어지고, 이 거리는 x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최소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미지수 또는 언넌이라고 할 테고, 그 언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하는, 계산하고 싶어하는 시간이 함수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이 없는 범위에서만 x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가 어떠한 경우에는 constraint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x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게 해서 설명을 위해서 A, B, C라는 세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단 거리를 한다면 A를 해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영을 못하면, 라이프가 되니까 수영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 거리를 최소한,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럴 때는 B가 맞을 것 같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모래 위에서 뛰는 것과 물속에서 수영을, 그러면 어느 정도 C가 그 두 개를 고려한 그 정도.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옵티마이제이션한 걸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 슬라이드에서 나중 그 수영 라이프가드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세 가지의 키 컴포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목적 함수 또는 objective function입니다. 그전 예제에서는 시간이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x라는 것이 unknown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decision vari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decision variable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 constraint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과 디시전 베리어블 컨스트레인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최적화의 문제를 풀면 있어서 그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주어진 문제에 오브젝티브 펑션과 베리어블과 컨스트레인이 뭔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겠죠? 이것을 우리는 모델링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링이 되고 나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이덴티파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것은 솔루션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그 모델링은 세 가지 키 컴포넌트가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과 같고, 두 번째 과정은 그렇게 포뮬레이션 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한 옵티멀한 해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수학적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athematical한 expression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x라는 것이 unknown 또는 decision variable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x의 함수로 f of x,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closed form으로 표현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표현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최소로 하는 x를 찾는 문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x라는 것이 constraint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subject to라는 그래서 보통 s.t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x라는 것이 g of i로 제약 조건에 있을 텐데, 특이한 점은 이런 형태의 부등호라는 거, 그리고 이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호의 형태로 이것을 우리는 우리로 하면 표준화된 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인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스탠다드한 그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라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디시전 베리어블을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n 차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n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칼럼 벡터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엄밀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 전반적인 강의에서 문맥상 이것이 싱글 베리어블인지 벡터인지를 알 수 있을 때는 간단하게 위해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n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실수값으로 가는 f를 오브젝티브 펑션이겠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실수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 조건을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만족하는 x의 모든 집합을 feasible한 reason 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 집합인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가지는 그 x를 feasible한 reason이라고 하고, 아이디얼하게는 그 점들에서의 f of x를 전부 다 evaluation 해서 최소값을 찾으면 되죠. finite 하면 이렇게 exhaustive하게 점검을 evaluation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무한 그 공간에 있는 점들이 무한할 수도 있으니 일일이 다 그 점을 evaluation 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ptimal하다는 것은 이러한 feasible한 reason 중에서 가장 최소로 하는, 예를 들어 minimization 문제이면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인 표현을 제가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부등호를 한 방향으로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로 해라, 최소로 해라 할 수 있는데 왜 최소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아랫부분인데, 이퀴블런트하다는 용어가 중요한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꼴에서는 미니마이제이션만 쓰는 걸로 서로가 약속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맥시멈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것이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이퀴벌런트하게 컨버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왜 이 방향에는 부등호만 쓰느냐? 그것은 방향을 바꾸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그리고 부동만 있느냐, 등호인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하고, 아니면 얘는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으로 제약 조건을 늘림으로써 등호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한 폼은 여전히 이거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